제가 조국에 대해서 좀 리딩을 해드릴게요. 이 조국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이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좀 읽고 점성학적으로도 좀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를 자꾸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진짜 근본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단 카드로 먼저 볼게요. 이 사람 운세가 어떻게 될지. 이 카드는 누구지? 최강욱이 이 카드인가? 문재인은 아니죠. 이 카드는. 이 사람이 누구지? 최강욱인가 봐요. 이 카드가. 앞으로 성공하게 될지 그걸 먼저 보고, 역시 또 문재인이에요. 또 문재인 나와요. 문재인이 또 도와주러 나오겠죠. 문재인은 정치에서 발을 빼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민주당을 쥐고 흔들려는 모습은 정말 우리나라에 좋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갈라치기예요. 그런 갈라치기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가 갈라치기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갈라치기예요. 5년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조국을 자꾸 끌어들여서 힘을 거기서 뺏어가려고, 이재명에게로부터 힘을 뺏어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국에 대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길게 안 할게요. 자, 정리를 제가 쫙 해봤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들, 조국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또 제가 본 모습은 조국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독극물 같은, 문재인도 조국을 몇 번을 버렸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조국이 잘 안 되니까 휙 하고 버리고, 김동연 갈아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휙 버리고 김경수를 갈아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국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조국을 막 사면하라고 이재명을 쥐어짜고 피를 짜서 사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문재인도 문제지만 계속 그런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시사타파한테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거기 또 방송에 나가는 거 보고 저 충격받았어요. 조국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나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봐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딱 끝. 그런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건 제가 심리학적으로 점성학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저를 비난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조국이. 그리고 경계선을 긋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그래요. 자기 딸을, 다 큰 딸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궁뎅이에다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경계선이 어디라는 그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트럼프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이 바운더리라 그래요. 그걸 뭐 심리학적인 표현을 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 이 difficulty setting boundaries,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넘어도 괜찮은 게 있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또는 통제를 하고자 하는,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면서
자기가 자존심을 찾는 좀 그런 점도 있고 남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우러러 봐주기를 바래요. 이것은 굉장히 부스러지기 쉬운 이고를 가졌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쳤다는 걸 알면서도 또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면서도 또 돌아가서 같이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간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이거는 물론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길어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점성학도 그렇고 이렇게 짧게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은 막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총정리가 되질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걸 마음을 먹고 지금 써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그러게 말면 되는데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또는 후원자를 다시 의지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 정치적 배신이나 조작이 반복될 위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심과 명확한 경계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냥 너 저리 가.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유부단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짧게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친한,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문재인이나 시사타파나 자기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얻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없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소외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 새끼가 꺼져 이씨 나 배신한 놈 이럴 텐데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 기회를 이재명이 열어줬는데도 만들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문을 열어준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너 기회다 이거 했는데 도로 과거로 휙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 옆에 붙어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릇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거기 가면 너무도 빛이 안 나요. 부족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욕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내면적으로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하여간 뭐 그렇게 하겠죠. 이 조국의 특징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위험을 절대로 싫어해요. 그냥 주어져요. 뭐든지 이 사람에게는 쟁취한다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그냥 쥐어주는 경우가 많죠. 막 당원들이 막 해서 조국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건 김어준이가 그렇게 만들었죠. 스스로 싸워서 얻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지위나 권력을 누릴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여기는 수동적인 어떤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문재인 같은 보좌 뒤에 숨어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직접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잠깐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진 게 뭐 내 잘못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지. 이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narcissistic personality도 있는 거예요.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기애적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겉모습에는 굉장히 집중해요. 제가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쏟았던 문제들인데 심리학을 좀 들여다보려고 제가 보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쭉 뽑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생활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겉모습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면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올려요.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 된장국 먹고 뭐 잘 수도 있지.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때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를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지랄들이야? 이재명 지지자 자극하는 글을 자꾸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라 그래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은 돼지 눈에만 돼지가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무학대사가 한 소리였어요.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자 하는,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아야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동료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해요. 자기 목소리나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나 결과보다 내 목소리나 이미지가 더 중요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불충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성격이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어느 면으로 보면 윤석열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재명이 사면을 해줬는데도 내 잘못이 아니다. 이재명이 해결할 일이지 그게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는 완전히 narcissistic irresponsibility예요. 이거는 자기애적 책임 회피예요. 이거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함이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도움을 준 사람한테도 정치적인 예의나 최소한의 보여줘야 되는 어떤 충성심, 뭐 충성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줬구나 감옥에서 너무나 고맙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내가 깜빵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개고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쭈르륵 쫓아가서 붙었어요. 이 모습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에요. 이런 태도는 팀워크 플레이 하는 데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믿을 수 없으면서도 팀의 권력은 누리겠다는 인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성학적으로 봐도 황소자리가, 이 사람이 써니 황소자리에 있었어요. 안정을, 만약에 이 사람이 생일이 맞다면 1965년 5월 6일로 잡았어요. 제가. 양력. 권리의식이 아주 강하거나 고집이 셀 수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적이에요. 상승자리가 사자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칭찬과 자기가 주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도 윤석열과, 그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 합쳐놓은 성격이 조국이에요. 폭력적인 것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김명신하고 합친 거죠. 자존심도 되게 강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해요. 당신을 케네디로 만들어주겠다. 한국의 케네디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아마도 다리 쌍둥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적으로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깊이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자기 성찰 없이 권력 집착을 보이는 형태예요. 이게. 외향적으로는 품위가 있고 학구적이고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맞잖아요. 이 차트가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얄팍하고 감정적으로도 깊이가 없고 얄팍한 사람이면서 도전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막 이 조국 대표 왜 그러나 막 이러면 팍 해서 방어적인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윤석열을 그렇게 겪고 박근혜도 겪고 이렇게 사람들이 문재인도 겪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몰라본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작심을 하고 제가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이미지에 더 충성해요. 진실이나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로서 굉장히 위험한 유형이에요. 폭군은 아닌데 아주 반응을 빨리빨리 하고 쉽게 아첨에 넘어가고 압박을 받으면 타인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기애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너희들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있는 옆에 있는 사무실은 난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애적.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위에 이렇게 귀족인데 저런 똥통 옆에 내가 어떻게 앉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은 당연하게 받거든요.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이거 정확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어널리시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촉을 떠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무릎에다가 총을 쏜다든지 스스로 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많은 추태를 보이게 돼요. 영리해요. 이미지에 집착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기회주의적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건설적이거나 누구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만 받을 줄 알고 그게 불편해지면 떠나는 유형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다르게 틀리게 설명했으면 알려주세요. 만약에 조국이 이 경계선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이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배신당하고 이 사람 평판의 손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지만 만약에 토성의 어떤 이 규칙 또는 명왕성의 트랜스포메이션, 대변혁, 또 천왕성의 어떤 극단적인 혁신을 이 사람이 따라갈 수 있다면 자신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고 건강한 동맹을 세울 수 있어요. 더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겠죠.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최강욱이 될 수도 있고 명태균이 될 수도 있어. 이거 명태균 카드예요. 그리고 조국이 자기의 소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양쪽의 검이에요. 이 사람을 위험하게도 할 수 있고 유명하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당분간에 이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자기가 그냥 있는 대로 막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하는데 깜빡 자기 주변에 적이라기보다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참패를 맞게 돼요. 누군가가 또 도와줘요. 이 사람을. 거기서 구해줘요. 그리고 운명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꼼짝을 못하게 돼요. 꼼짝을 못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문재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욕을 먹게 돼요. 엄청난 욕. 문재인과 같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욕을 먹고 나서 문재인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하게 된다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하고 재정립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뒤에 나오는 카드들을 봤을 때 저 여자가 정경심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최강욱인가 보네. 이거는 최강욱 아니에요. 이거는 명태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처지에 비관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게 조국의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리딩이 되겠죠. 2030년이 조국 대표의, 그러니까 2030년이 선거가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때를 제가 잠깐 보는데 2029, 31년까지 좀 봤어요. 명왕성이 플루토가 이 조국의 태양 자리를 완전히 180도로 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때예요. 이거는 평생 한 번 겪는 위치예요. 이런 것들은. 이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이 사람의 이고라든지 이 사람의 파워라든지 이 사람의 생존 이런 게 다 대변신이 오게 되는 계기가 2029부터 2031년 사이에 생겨요. 이때 가서 미디어라든지 또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대대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때 막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요때 가서 운명적으로 이게 우주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조국을 폭로를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가서 이 사람이, 이 조국 대표가 자기의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힘을 막 다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막 해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다시 자기의 누려왔던 그 어떤 안락한 생활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굉장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돼요. 이때 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국민들을 아래로 쫙 깔아보고 했다면 그게 죽어야 돼요. 그 이고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때 가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돼요. 상징적으로. 이거 무슨 소리냐. 완전히 무릎 아래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처참한 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차갑고 엄숙하고 잔인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간이 요때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했을 때 다시 태어났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다시 그 죄 위에서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릎팍을 꿇지 않아도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스캔들이 터져 나온다든지 누군가가 뒤통수를 크게 친다든지 혹은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치적인 변화가 오게 돼요. 이 기간에. 아니면은 이때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대대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을 빛이 막 받고 있었다면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그게 사라져요. 혹은 몸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커다란 손실, 사람을 잃는다든지 혹은 재산을 잃는다든지 혹은 어떠한 큰 손실, 이 사람의 내면을 다 바꿔야 하는, 강제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 시리얼 킬러들이 범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예요.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살인을 못했어요. 더 이상. 강제적으로 못하게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때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의 권위나 이 사람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나갈 힘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나? 모르겠어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28년 후반부터 2029년 초반은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들어와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이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2029 중반서부터 2030년 초반은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때, 이때가. 뭐가 긴장이 생기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2030년 중반부터 2031년 말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하든지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적인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남을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이용해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 정치로만 그냥 장사하는 간철수처럼,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기의 과거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남자답게 화끈하게 인정하고 제가 정말 잘못 살았던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든지, 또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늘 좋아해야만 한다는 그 압박감,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누구 좋아하고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좀 좋아해 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 좋아해 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 그거에 대한 그 집착을 버려요. 그리고 일 잘하고. 이재명 봐요. 사람들한테 나 좀 좋아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요. 자기 할 일만 맨날 얘기하죠. 그분은.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갈라치기 하지 말고 자기가 다리가 되어주면 사람들이 나 좀 싫어해요 해도 사람들이 와 하고 조국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힘들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오랜 세월 자기가 도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도련님, 애기씨는 100년 전에 다 사라졌어요. 당신은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따위죠. 니까짓 게. 정청래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문재인도 그 권위의식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본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최강욱도.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비천한 것이라고 바라보겠죠. 내가 존경해야 되는 주인님이 아니라, 자기가 머슴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그런 인간들은 필요 없어요. 특히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는 이 기간 2044년까지는 가장 극단적으로 강하게 최대치로 개개인의 소버렌티가 강해지고 개개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는 시기에 저런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그냥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 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미래로 나갈 건가 과거에 묶여서 그냥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을까 당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가치 기준, 또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신념이 깨지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사람들을 그렇게 파다락 해서 버리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반대로. 그거를 잘 깨달아서 정치적인 큰 인물로 태어나고 싶다면 그 공부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카메라를 꺼놓은 줄 알았더니 켜놨고 있었네. 아, 참.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2030년도가 운세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실망 뒤에 실망 뒤에 실망이에요.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그릇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뭐 40살이나 45, 50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거밖에 안 돼. 이건 간철수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왜 이래? 야, 최근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굉장히 역풍이 들어가나 보네. 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문을 열어줬잖아요.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 불러주니까 홀라당 거길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거야 뭐. 이거 문재인이에요. 이 카드로 좀 볼 건데 만약에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만 자기 편 민주당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탓을 한다든지 또 관심 쏟는 행동을 자꾸 보여주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으로 뭐 직위를 상실한다든지 또 신뢰가 무너졌다든지 명성이 바닥을 친다든지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지금 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신뢰했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자신의 명성을 뺏기게 돼요. 건강도 악화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지지가 약하게 된다든지 자기랑 친한 사람처럼 보이고 동맹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신뢰 기반이 약하거나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재인 같은데 문재인이 계속적으로 도와줘요. 다시 올랐을 수 있게끔 하기로. 뜻하지 않은 어떤 좋은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면. 한동안 힘든 시간을 좀 거칠 거예요. 여기까지 조국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